다들 배달 장사는 마진 안 남는다. 배달 장사하면 결국 접는다. 폐업한다고 하는데 저는 남는데요. 1번 배달의 민족 배달 플랫폼의 깃발 꽂기. CPC 클릭 광고, 무료 배달 쿠폰 뿌리는 광고를 넣어야 생존할 수 있다. 2번 배달 아이템을 하나로 할 게 아니라 샵인샵으로 2개, 3개 브랜드를 해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대세다. 아니면 같은 브랜드인데 지속적인 수정으로 고객들의 신규 매장에 대한 관심을 끌어서 유인해야 한다. 3번 배달은 사실 자기가 일을 2배로 해서 시급을 2배로 뽑지 않는 이상 남기기가 힘든 구조가 됐다. 배달 장사는 뒤로 까지는 게 더 많으니까 특별한 기술 없으면 일단은 프랜차이즈로 창업해라. 4번 배달업 특성상 매출이 올라가면 고정비가 같이 올라간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올해로 요식업 창업 9년 차입니다. 첫 오픈이 2016년 3월 2일 이때부터 지금까지 매장과 배달 영업을 병행하고 있어요. 저는 고정비 지출 다 떼고 제 인건비 가져갑니다. 만족하는데요, 저는. 전 광고 안 합니다. 배민이랑 쿠팡 전부 다요. 그리고 샵인샵도 안 하고 있고 제 브랜드도 예전 거 그대로 수정 한번 안 하고 가고 있습니다. 또 일을 미친 듯이 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랬다가 멘탈 나가서 방향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 페이스에 맞게 주 5일로 중간에 휴식 시간 1시간 가지고 또 공휴일 다십니다. 혼자서 점심 장사 치면서 주 5일에 주말 쉬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회사 다니듯이 또 야근 없이 내가 사장이니까 주문도 더 안 받아요. 왜냐면 저녁엔 온라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장사해도 제 인건비 400 이상은 평타로 가져갑니다. 배달 플랫폼을 무시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그 편리함을 이길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서비스를 내가 제공하지 못하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서 상생하는 것이 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창업을 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스트레스 좀 안 받고 마음 편하게 내 가게에서 내 마음대로 자율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애쓴 만큼 다 내 브랜드 성장의 걸음이 되는 것이고 자산이 되는 거여서 전혀 아깝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들고 파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유니폼을 판매한다던가 구매대행 같은 다른 분들이 개발한 물건, 트렌디한 상품들을 판매하라고 하면 전 못해요. 전 그게 재미가 없어요. 본인이 관심 있고 재밌는 분야여야 10년을 끌고 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죠. 저도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제 분야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또 성공하는 게 목표도 아니에요. 그냥 재밌어요. 그리고 내 거를 만들어 간다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일단 돈을 벌잖아요. 진짜 어딜 가든 자기 밥그릇은 있습니다. 대신 쉽게 돈은 안 벌려요. 쉽게 돈은 잘 써지는데 버는 건 쉽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내 일이고 내 거면 내 고객이 내 상품을 사러 와주고 예약해주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돈보다는 그런 고객님들이 고마워서 그 과정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따라온다고 하나 봅니다. 이번 3월달은 오히려 영업시간을 3시간 더 줄였고 메뉴 개발과 개선에 더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저번 달이랑 비슷해요. 신기해요. 그리고 매장 손님들이 더 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나온 자영업 소상공인 창업 마케팅 생존 전략 이 책에서는요 이렇게 나오는데 살아남아야 성공도 할 수 있고 실제 살아만 남아도 성공이다. 창업의 목표는 성공인가? 창업의 목표는 성공보다는 생존이 먼저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이다.
저는 여기 이 책에서 이 부분을 공감을 했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인지, 그런 타깃이 정해져 있는지 등등,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본에서 어떻게 매장을 열고 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 가장 중요한 건 정보예요. 왜냐? 생존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책에서요, 코로나 이후에 시장 규모가 좀 줄어들겠지만 시장 수요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배달, 포장 등 비용이 높아졌죠. 그래서 수익률이 낮아도 경쟁력이 있는 매장만 살아남는 업계 재편이 되고 있다. 또 현실은 배달 시장 규모가 또 매우 커져서 충분한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배민 아카데미에 손익계산, 메뉴 촬영 등 창업 교육도 있고요. 레시피 강의, 마케팅 강의 등 다양한 강의 자료가 넘쳐납니다. 당연히 배민 측에서는 본인들의 배달 광고 수수료를 홍보하고 녹이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겠지만, 큰 그림은. 근데 이런 강의 대부분은 모두 무료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유익해서요. 배민의 유료 광고를 사용하는 것도 강요가 아닌 선택이잖아요. 뭐 배민의 시스템은 따라가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내가 배민을 이용해서 배달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수료를 내야 되죠. 배민이나 쿠팡이 없다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나 인스타로 홍보할 수 있겠죠. 근데 배달을 하려면 또 생각대로나 카카오킥 서비스 같은 걸 또 따로 이용해야 됩니다. 결국엔 이런 기업들도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계속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은 올라갈 거예요. 감안해야죠. 대신 내 수수료를 쓰면서 그런 걸 이용하는 동안 그 이상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이츠 플랫폼으로 샐러드를 강남에 있는 제 매장에서 송파에 있는 손님에게 판매를 했어요. 그럼 배달 나갈 때 제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전단지나 팜플렛을 같이 넣어서 보냅니다. 이게 홍보죠. 대신 그 팜플렛에 저희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됩니다. 홈페이지 링크나 구독 서비스나 단체 주문 유도 등등이 있겠죠. 이런 플랫폼을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응용하는 것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자기 가게 알리기 교육들도 제공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이러한 교육들이 많고 정보는 넘쳐납니다. 이런 교육들을 따로 시간 내서 찾아서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합리화하려고 배달은 남는 게 없지, 그냥 안 할래, 지금 시대에 창업하면 바보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회피하지 마시고 나중에 더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다양한 플랫폼 기웃거려서 정보를 축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없어도 자료만 모아놔도 내가 언젠간 저거 써먹어야지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그 잠재의식이 저기 밑에서 스위치가 켜졌기 때문에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대신 이왕 하는 거 잘하기 위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충분히 탐색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